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바야흐로 수소 경제의 시대입니다. 글로벌 수소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수소 안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혜종 사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먼저 MTN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입니다.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가스 안전 전문 기관입니다. 우리 공사는 1974년에 설립되어서 국민들의 가스 시설 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인증, 진단, 또 가스 사용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수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수소안전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을 저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고요.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침이 꽤 심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희도 가스 안전 전문 기관으로서 저희 종사원들이 이 대국민 또는 대산업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접촉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사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 수소 관련 조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를 위한 초기 단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그것도 커다란 저희의 실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난 한 10년 동안 서민층을 위한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이 주로 LPG 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서민층의 그 낡은 시설들, 가스 시설들을 사고 줄여주기 위해서 가스 시설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약 75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는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정부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 표창도 받고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사업, 특히 수소안전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작년 2월에
국회에서 그 수소법이 통과됐는데 그 수소법에 따라서 정부는 3개의 전담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 그래서 그거로는 H2코리아라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이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수소유통전담기관. 그거는 기존의 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가 지정이 됐고요. 저희는 가스안전전담기관으로서 수소가스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지난 7월에 이 정부로부터 이 지정을 받아서 수소안전센터라는 기존의 조직을 이번에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로 수소안전기술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안전 업무를 강화해가지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인력이 약 한 80명 정도 네. 이렇게 되는데요. 첫째는 수소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수소 관련 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해주고 또 지금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네. 자꾸 짓고 있는데 이 짓고 있는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안전 점검을 하고요. 또 수소 안전과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선두에 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수소가 과연 안전하냐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도 같은데 이참에 속 시원하게 좀 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수소 자체는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산업계에서 써왔던 가스입니다. 네. 특히 이 정유공장 같은 데서 생겨나는 그 부산물로서 부생 수소들이 있었고 그 수소를 오랫동안 써왔고요.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노하우도 어느 정도 네. 축적이 되어 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 최근 이제 수소가 일반 국민에까지 이 국민 생활에까지 이제 활용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수소 충전소 또 수소 승용차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죠. 거기에 그렇죠.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충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주택가나 이 도심에 만들어지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소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를 네. 잘 해나가고 네네네. 또 관련 부품이나 시설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은 네. 크게 안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수소는 그리고 워낙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누출돼도 네. 바로 공기 중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서 말이에요. 네. 국민들이 이렇게 수소가 진짜 안전하다는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 같은 것도 좀 만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음성 지금 네. 혁신도시에 계시잖아요. 네, 그쪽 네. 근처에다가 체험 교육관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준비 네. 중에 있습니다. 네네. 지금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인프라들을 좀 이렇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의 일환으로 네. 수소가스 안전 체험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네.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 혁신도시에 네네네. 부지를 마련해서 네. 올 내년 네. 이태의 그 작업을 거쳐서 네. 아마 이 체험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네네. 일반인들도 수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안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수소가스 안전 체험 교육관 외에도 네. 저희 네네. 관련 인프라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수소용품 시험소라는 걸 또 내년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여기는 수소 경제의 핵심 부품이 되는 수전의 설비 네네네. 또는 수소 추출 설비 네. 또는 연료 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능과 네. 안전에 대해서 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2023년까지는 네. 수소버스 부품 시험 평가 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준비 중인데 네. 이게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 수소를 이용한 버스나 트럭 등 네.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를 할 걸로 봅니다. 네. 곧 수소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시행 네. 규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소용품이나 수소 시설에 대한 네. 상세 기준들도 차곡차곡 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네. 지금 금년에 특히 또 해야 될 일 중에 수소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야 수소 차량, 네. 승용차,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승용차, 상용차에 대해서도 좀 더 국민들한테 폭넓게 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가 약 7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114개를 계획하고 있고, 네네네. 그러면 한 약 108, 90개 정도의 되네요.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수소차들을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불편이 네네.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빨리. 그 과정에서 저희는 충전소의 그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저희가 확보해주고 또 시공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또 충전소 가동 중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고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에 해오셨던 전통 우리가 오래 써온 가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여기도 가스 안전 확보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스 안전 사고들이 과거 10년 동안 네. 그 전에 10년과 비교했을 때 아주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그건 뭐 네. 국민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또 저희 가스안전공사도 나름 노력을 해왔고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요. 네네. 다만 아직까지도 종종 사고가 나는 게 가스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할까, 특히 소외계층, 네. 취약계층, 취약시설 이런 데 대해서 가스 관련 시설들이 노후돼 있거나 한 것 좀 개선해주고 네. 또 이 타이머 콕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자동으로 꺼져서 불나고 화재 나는 거 이런 거 네네네. 방지해 주는 거. 네. 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서 가스 사고로부터 국민이 네.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네네네.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스를 사용한 지 벌써 꽤 됐잖아요. 저희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쓰게 된 지가. 그러면 관련된 관이랄까 이런 노후 시설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진단, 교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가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지가 이제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요? 네. 저희 기관이 생긴 지가 45년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지금은 가스가 아주 그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우리 흔히 이 아파트나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스 배관들이 이제 제법 오래돼 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정밀안전 진단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검사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중압 배설 배관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20년 이상 된 경우에 있어서 매 5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 고압 배관인 경우에는 15년 지날 때마다
매 5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사 32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관에 대해서 1,300km 이상을 진단했습니다. 그 진단한 결과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위험배관으로 저희들이 나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배관에서 도시가스회사한테 통보를 해주면 도시가스회사는 그걸 갖고 시정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함으로써 그 배관의 그 위험성 또 제거를 하고 또 국민의 안전도 확보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배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지원책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어떠세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가스 관련 업체들 수입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검사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언택트 검사 방법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를 못 받으니까 수출이 안 된다 해서 그걸 우리 한가스안전공사가 그러면 해외 업체를 대신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공사가 그 나라 자격을 따서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들이 수출될 수 있게 해준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해외 중소기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해서 수입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사원들이 그 출장이 제한돼 있어서 해외 검사 증명서를 부착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화상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내 기업의 수출 또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수입해 오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지난해 좀 주었습니다. 또 공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지금 충북 혁신도시인데 여기에 내려간 게 2013년 그러면은 그 주변 지역 그 공기업들이 내려가시면 꼭 다양한 지역을 위한 상생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좀 자랑하실 만한 거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요. 저희들도 그 충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저희 나름대로 공헌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스 안전 마을이라는 걸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들에 대해서 가스 사고를 좀 막아보자 하는 차원으로 전국에 이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있는 충청북도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 지역의 가스 시설을 다 점검해주고 또는 부품들 교체해주고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고요. 그럼으로써 결국 농촌에 사는 주로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 인재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충북 지역에 약 지난 2년 동안 한 저희가 채용하는 인력의 30% 정도를 충북 지역 인재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국가에서 권유하고 있는 거는 21%, 24% 차츰 이렇게 높여가고 네네, 있는데 저희는 이미 네. 그냥 30% 정도 수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 인재들이 저희 공사에 네.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KGS 오픈 캠퍼스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지역 대학생들 중심으로 저희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의 지역에 봉사활동하고 그러는 건 어디나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 노인복지관들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시설들 또 지역 재래시장들 이런 데들하고 꾸준히 저희가 교류를 해가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가스안전공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겨울 유난히 좀 춥습니다. 거의 폭탄급 한파가 며칠 단위로 며칠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 난방을 안 하고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특히 유의해야 되는 게 이제 가스 안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장님으로서 특별히 가스 안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겨울이 되면 뭐 가스를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난방용으로 가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스는 잘못 취급하게 되면 일산화탄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을에 가스를 좀 개통을 해서 쓰고자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게 보일러 시설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배기통이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꺾여 있는 데는 없는지,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요즘에 이제 겨울이 춥다고 그래도 캠핑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용이나 또는 취사용으로 부탄가스, 뭐 이동식 부탄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념해서 반드시 그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너무 밀폐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고 그럴 때는 반드시 가스 기기에 대해서 마금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한다거나 수리한다거나 또는 새로 이사 가는데 새로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 반드시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서, 전문가라는 건 결국 가스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가스 새는 걸 방지하고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생활에 너무 편리한 가스인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막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스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에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가오는 수소 경제 시대에 대비해서 수소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 관리 체계 확립에 힘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수소 경제를 안전하게 견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혜종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